주가는 그 이전에 한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2025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년 전기차 캐내 풀렸어요 라고 할 때 주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겠죠. 대신에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는 2023년 정도 기준의 주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보는 거는 매년마다 40% 성장을 꾸준히 봐하고 2040년까지 40% 성장을 해오게 되면은 에코프로 150-80만 원 그런 얘기가 한참 나왔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든 15%든 그것만 해도 시장은 업황이 뒤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 2차전지 주가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대신에 탄산리튬 가격도 많이 빠졌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가 2023년도에 이제 한참 2차전지 붐이 불었을 때 그때 탄산리튬 가격이 55만원이었지만은 이제 어제자로 7만500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최저점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2분기 기점 1월, 2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왔고, 대신에 테슬라와 같은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은 좀 빠졌죠. 올해 이제 중국 전기차가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BYD나 아니면 샤오미와 같은 여러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좀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CATL이나 사실 BYD 대비해서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좀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쪽 지금 관세 정책이 굉장히 크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진입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2026년이 되면 내연기관과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비슷해지는 시점에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저 전기차 캐점이 어느 정도 풀린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개인적으로 좀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반등 자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관세 이슈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는 단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공장들이 다 있죠. 다 있으면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그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는 조금은 좀 자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신에 이런 자동차 관세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배터리는 들어가게 되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대신에 이 제조 원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소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중국 쪽 이제 소재들을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의 연결 매출 법인 한 5%에서 10% 자체가 그 제조 원가가 대부분 중국 쪽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중국 쪽 관세가 부과가 훨씬 더 최근에 125%까지 이제 관세를 중국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소재를 가져다 쓰려고 하게 되면은 그 관세 여파가 오히려 제조 원가 가격 자체를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전기차 수요를 오히려 낮게 할 수다. 그러게 좀 부담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결국에는 지금 유럽 전기차가 아마 1월달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 아마 상장을 좀 보여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30% 자체가 마이너스 상장을 했죠. 물론 이제 유럽도 전년도부터 ECB나 금리 인하를 하나둘씩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서 좀 회복세로 돌아서는 이제 구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금리가 인하를 한다는 거는 특히 자동차 이런 소비재에 대해서도 할부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난다는 측면이고, 대신에 이제 워낙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나 특히 유럽 광선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 따위 높은 상황인데, 이제 BYD나 이런 샤오미, 물론 샤오미도 가격 비싼 건 비쌉니다. 오히려 이제 BYD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가격대가 낮은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서 수요가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유럽 쪽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BYD 주가를 보시더라도 CAT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테슬라와 반대되는 주가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는, 여기는 우리가 2차 전기차 플랫폼 시대에서는 일단 중국 쪽이 거의 완성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업체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4월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죠. 흑자에 대한 모습을 보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AMPC를 제외하게 되면은 거의 영업이익의 영원 수준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적자긴 한데, 근데 그것도 AMPC를 제외하게 되면 거의 한 6천억 적자죠.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 단에서는 물론 회복 구간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아직 매출액 자체가 턴어라운드는 아직 안 나왔다고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LG 엔소 같은 경우는 애초에 4분기 때 같은 경우 GM 쪽에 대한 재고 부분들이 충분히 충당금이 좀 쌓였던 부분이고 이게 1분기 때나 2분기 때부터는 이제 뭐 4680이든 아니면 테슬라가 주니퍼 Y가 출시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수익성 단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양극재와 우리가 이제 리튬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탄산리튬 가격을 보였다시피 아직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동률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게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아마 SK이노베이션이 그 닛산과 그 15조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28년도부터 시작이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조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가동률이 올라가줘야 이 회사들이 수익이 내서 이자를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고정비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15조와 관련된 큰 계약금이 나왔어도 우리는 주가는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아직은 시장은 그런 재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 이제 에코프로 BM이 아직 이제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4분기 때 얘기를 해왔던 게 흑자 전환 얘기가 1분기 아니면 2분기 내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실패했죠. 물론 그 이유가 실적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7천억 매출액이 분기 실적이 7천억, 6천억, 5천억, 4천억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은 흑자는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걸 보고 있지는 아니고 결국에는 매출액이 4천억에서 6천억, 7천억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흑자 전환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보여왔다시피 이제 실적에 대한 업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우리가 흔히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력 구조에 대한 변화, 인건비 절감을 해서 언제든지 영업이익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는 매출액이 돌아서는 시점을 봐줘야 실제로 우리가 뭐 완성차 OEM 업체들에게 이게 수익성 더 커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포스코 그룹도 물론 이제 수산화 리튬 이제 아르헨티나 쪽도 인기는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탄산리튬 가격이 그게 바닥권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톤당 기준인데 톤당 기준 한 8만 그래도 9만 위안 좀 가줘야 시장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만 위안까지 가게 되면 애초에 숫자에 대한 흐름이 좀 완전 바뀌는 흐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7만 위안 자체가 거의 한 몇 개월 연속으로 계속 꾸준히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 봤을 때는 이런 포스코 그룹이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좀 지표로 요소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됐을 때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아마 주가는 그 이전에 한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2025년 좀 하반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6년 전기차 캐내 풀렸어요 라고 할 때 주가는 이미 올라가지는 않을까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대신에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는 2023년 정도 기준의 주가를 생각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보는 거는 항상 매년마다 40% 성장을 계속 꾸준히 좀 봐왔고 2040년까지 계속 40% 성장을 해오게 되면은 주가는 뭐 에코프로 뭐 150만 원, 180만 원 그런 얘기가 한참 나왔을 텐데 실제로 지금 현상은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저는 20%든 15%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시장은 업황이 좀 뒤바뀌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삼성 SDI도 2040년 기준에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 전환 비중이 40%까지는 좀 보고 있지만은 이미 현대차도 그에 대한 기준은 사실 많이 낮췄어요. 결국에는 그 인프라 자체가 내년을 좀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프라라는 거는 충전소겠죠. 충전소가 어느 정도 그 뭐 대부분의 지역에 충분히 깔리고 있는 상태여야 전기차 수요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줘야 결국에는 여러 완성차 OEM 업체들이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일단은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도 여러 2차 전지 주주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격대 굉장히 높아요. 뭐 그러면서 가격대를 굉장히 낮추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은 지금 매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에서 2배 이상의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악은 어느 정도 충분히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 시그널이 좀 와줘야 되는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기차 하반기 때 수요가 얼마만큼 살지 않느냐. 물론 관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특히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본격적으로 나아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이 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기차는 물론 이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아직까지는 IRA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얘기가 사실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가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관세 유예를 하고 나서 오늘 CAB 패드웨트 자체가 올해 금리 인하를 원래는 지난주까지는 한 5회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금리 인하 한 1회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를 안 간다라고 좀 가정을 했는데 금리 인하가 물가만 전 제가 볼 때 본격적으로 잡히게 되면은 금리 인하 속도는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하루 금리가 줄어들게 됐을 때 미국은 결국은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게 JP모건의 아단 조나스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내년이 전기차 충전소가 전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화되는 이제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기차가 고저금 없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대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그게 내년이나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뭐 최근에 뭐 테슬라가 뭐 FSD가 나오고 특히 BYD의 뭐 신인 눈과 같은 이런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한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이런 보유자에서 오히려 이제 전기차 수요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가 사실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죠. 왜냐면은 이제 주니퍼 Y 출시가 한 3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인도량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때는 구매 행렬 자체가 기존에 있는 재고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인도량 자체가 안 좋았던 모습도 보여 있었고 물론 전 세계 각각으로 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사실 컸죠. 그 커지면서 뭐 독일이나 아니면 호주 쪽에서에 대한 불매 운동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치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에서 뭐 손을 뗀다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결국에 가봐야 되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결국에는 지금 주니퍼 Y 그 3월은 어차피 3월 말에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이 4월 한 달간의 조금 판매 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주니퍼 Y나 그 이후에 나올 저가형 모델들이 실제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반응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보복 관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판매 자체가 중국에서 부진이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게 좀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든 애플이든 이걸 사실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는 물론 4월 10일 기준으로 단기간으로 20% 조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테슬라의 먼 미래 AI든 아니면 로봇이든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테슬라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그동안 1, 2월, 3월 달에 부진했던 그 인도량 자체들이 이게 반등을 낳을 수 있는 숫자가 나아져야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관세로부터 어떤 영향이 있나요? 테슬라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국 공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고 중국 쪽도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테슬라는 지금 특히 부품들이나 이 소재단의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좀 상황이고 결국 중국 배터리를 쓰게 되었을 때 실제로 전체 연계 매출 법인의 특히 모델 Y 같은 경우는 한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가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지금 125%그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팔면 팔수록 그에 따른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게 중국과 미국의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됐을 때 중국 쪽 판매 매출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의 배터리는 대부분 이제 LG 엔솔 배터리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중국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샤오미나 BYD와의 경쟁에서 점유율이 얼마만큼 확대되느냐가 중요한데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용으로 나왔던 그 FSD 자체가 물론 기존에 한 2.5세대 이전 그 2세대와 가까운 레벨 2 단계의 이제 자율주행 FSD를 쓰다 보니까 대신에 BYD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에게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 눈과 같은 이제 FSD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쟁력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출시가 테슬라와 전기차 업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 모델 Y 출시가 기존에는 이제 모델 자체는 재고로 좀 남게 되겠고 새로운 Y 모델 출시에 대한 뭐 수요 기대감은 충족은 될 수는 있겠죠. 일단 머스크 입장에서는 최근에 거의 $10,000보다 훨씬 더 $10,000 할인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든 이제 완제품과 그런 수직 계열화된 소재부터 해서 배터리까지 그만큼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BYD가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대신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향후에 뭐 옵티머스 로봇이나 로봇의 생산성을 확대시켜서 가격을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계속 부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모델 Y 출시가 우리 신제품이 나왔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더 싼 가격으로 이 차를 만들 수 있어요가 이게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올 저가형 모델들도 이 시장에서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우리는 낮은 가격에 나왔지만은 그만큼 자율주행으로서에 대한 경쟁력은 우리가 훨씬 앞설 수 있다. 그게 FSD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순하게 테슬라 판매가 확고하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거기는 FSD에 대한 실제로 다른 뭐 신의 눈이나 특히 중국 쪽은 BYD에 대한 신의 눈 데이터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테슬라의 FSD가 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그 판매 데이터 속도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물론 처음 전기차가 나왔을 때 주행거리, 충전 시간 이게 물론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 이후에 차세대 플랫폼을 가게 되면은 물론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든 뭐 공식 공정이든 이게 다 해결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전기차. 그게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차도 라이다에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선회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뭐 포티블라시나 같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현대차는 이미 2년 전부터 레벨 3단계 자율주행을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굉장히 보강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 세계 시장이 전기차 수요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연기관 타는 그 차 소유자들이 그러면 전기차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전 그게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판매를 많이 판다기보다는 이 FSD 자체를 이 시장의 하나의 라이센스 수익을 더 크게 확대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시장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 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하반기에 옵티머스 로봇이 대략 한 3,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좀 생산량을 좀 확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물량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작년에 테슬라가 연간 생산량이 대략 한 170만 대로 알고 있고 이게 근데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2021년 AI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2030년에는 2천만 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2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을 시키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24시간 풀 가동시켜가지고 자동차를 생산성을 만든다는 건데 대신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테슬라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운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이게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BYD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국의 뭐 샤오미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꾸준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다 그 이유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전기차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래서 경쟁력은 로봇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우리나라 뭐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하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판도를 굉장히 바꿀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선두주자는 충분히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도 더 싼 가격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향후의 AI 시장과 특히 로봇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대제업 시장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로봇 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로봇 산업은 물론 우리가 가정용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의료 쪽도 서비스도 있는 건데 물론 제 가장 큰 시장은 뭐 산업용 로봇 시장이겠죠. 그래서 그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나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그나마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분을 최대주로 들어왔고 또 이제 SK 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 쪽에 이제 콜옵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제 최대 주주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최근에 최태원 회장도 여러 세미나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로봇 시장을 빠르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모든 산업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의 우리나라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투자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중국이 더 빠르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느꼈던 2차 전지 시장처럼 또 한 번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향후에 추경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더 M&A나 기술력의 투자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던 건 맞고, 그 1분기 때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둘씩 우리는 트럼프 1기 때 그런 행보들을 계속 꾸준히 좀 봐왔습니다. 똑같은 학습 효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더 나은 정책들을 쓰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 트릭이든 아니면 페이크를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경제 패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나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관세에 대한 수준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